솔직히 많이 별로일 줄 알고 샀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보급형 노트북 삼성 노트북 플러스 i3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노트북 9 이름을 버리고 갤럭시북 라인업을 새로 만든 것처럼 노트북 플러스는 보급형 라인업이었던 노트북 5 이름을 버리고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삼성 보급형 노트북들은 솔직히 구리죠. 시대착오적인 베젤 두께와 무거운 무게를 가지면서도 가격은 전혀 싸지 않았었죠. 그걸 살 돈으로 비슷한 스펙의 외산 노트북을 구매하면 뜨끈한 국밥 여러 그릇 먹을 돈이 남을 뿐 아니라 노트북 자체도 더 만족스러운 물건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 노트북 플러스는 어떨까요? 같은 10세대 i3 CPU를 탑재한 외산 노트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트북 플러스는 정가 70만원 정도로 대략 10에서 20만원 정도 더 비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스펙 대비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디자인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삼성이 2019년 노트북 7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사각사각한 디자인을 보급형 노트북 플러스에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느껴지는 질감은 여전히 플라스틱 그 자체이지만 직선적인 디자인, 상대적으로 많이 얇아진 베젤, 그리고 흰색과 대비를 이루는 검은색 키보드, 이 모든 것이 재질 이상으로 고급진 느낌을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램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만 문제점을 꼽자면 숫자 키패드 사이사이 격자에 까만 점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겨서 눈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 물론 무게는 실측치 1.79kg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충격과 비틀림 등에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만져봐도 전혀 단단한 느낌은 없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램이 기본 4기가 밖에 탑재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구매할 때만은 램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램 4기가를 추가해서 8기가를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5만원 정도 하던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램 추가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삼성 DDR4 4기가 램이 기껏해야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구매하신 다음에 노트북의 합판을 보면 합판 전부를 열지 않고서도 램 슬롯과 2.5인치 하드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전 집에 돌아다니는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뚜껑 따고 교체했어요. 고정되어 있는 램 가드는 드라이버로 제거해주고 램 끼는 건 그냥 홈 맞춰 사선으로 끼워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램과 하드 슬롯에 접근하는 것이 쉬운 반면 합판을 뜯는 건 좀 어렵습니다. 나사는 4개만 풀면 되는데 합판이 굉장히 단단하게 맞물려 있어 틈을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뜯어서 내부 구조를 보면 원팬에 얇은 히트파이프 구성의 빈약한 방열 설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PU가 i3의 내장 그래픽이니까 이 정도로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배터리는 42Wh 용량으로 상당히 작은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옆에 2.5인치 하드 베이 때문이죠. 솔직히 요즘 2.5인치 드라이브를 굳이 노트북에 넣을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걸 떼고 배터리 더 넣어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더 좋을 텐데 의도적인 끔 나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SSD는 아쉽게도 삼성 거가 아니라 SSSTC라는 회사의 NVMe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읽기 1973, 쓰기 949MB의 속도로 아주 빠르진 않지만 실사용에서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보면 인텔 AC9460 랜카드가 온보드로 박혀 있어서 교체가 불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별로 좋은 랜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와이파이 신호가 좋은 지역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할 경우 인터넷 연결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세요. 포트 구성은 USB-A가 2개, USB-C가 1개, HDMI,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USB-C 포트는 PD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예상외로 디스플레이 포트 기능을 지원해서 외장 모니터를 C포트를 통해 연결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사실 보급형 노트북과 고급 노트북을 가장 쉽게 나누는 방법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저가형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구린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도 딱히 좋지는 않고 sRGB 62%급의 물 빠진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의외로 밝은 편입니다. 최대 330니트까지 올라가는 디스플레이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밝기 설정이 좀 이상한 게 50% 밝기 레벨에서 겨우 70니트, 75%에서 160니트인데 100% 밝기에서는 갑자기 330니트 수준까지 올라가는 특이한 밝기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노트북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는 보급형 중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1.5W 출력 스피커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라면 갤럭시북 이온 스피커랑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은 스피커였습니다. 그게 좋다는 얘긴 절대 아니지만 음량 수준도 어느 정도 쓸만하고 적어도 듣기 싫은 깡통 소리를 내는 스피커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키보드입니다. 제가 갤럭시북 이온의 키보드를 여러 번 욕했었죠. 노트북 플러스는 갤럭시북 이온에 비하면 선녀와도 같은 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트래블 자체는 평균보다 짧은 편이지만 키 반발력이 꽤 경쾌한 편이라서 나름 기분 좋게 타이핑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급형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이죠. 기분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터치패드의 경우 크기는 제법 크지만 재질이 딱히 부드러운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통짜 플라스틱이라 터치패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느낌 자체는 좀 꺼끌꺼끌하고 불편합니다. 다만 기본 제품 박스에 유선 마우스를 한 개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부분일까요? 이 노트북의 성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i3 CPU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셀러론 같은 애들보다는 훨씬 나아서 웹서핑이나 유튜브 등의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크게 느리다는 체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좀 제시하면 시네벤치 R20에서는 725점으로 코어수가 절반인 만큼 i5의 절반 정도의 점수가 나왔고 긱벤치 5 싱글 1074점, 멀티 2056점으로 멀티 점수는 떨어지지만 싱글 점수는 i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PC마크 점수는 총점 3481점으로 많이 떨어지는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픽 성능이야 인텔 9형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만큼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파이어스트라이크 총점 977점, 그래픽 107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게임은 돌아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하업으로 보전을 진행했을 때 대략 8, 90프레임 정도 나와서 옵션 낮춘다면 적절히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발로란트는 옵션을 가장 낮춰서 플레이하였을 때 훈련장에서 대략 50프레임대, 스킬을 사용하면 30프레임대까지 떨어지고 간간히 프레임 드랍도 나타나서 플레이가 쾌적하지 못했습니다. 발열의 경우 사용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쿨링팬이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부터 돌기 시작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유튜브만 봐도 쿨링팬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팬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램이랑 비교하면 그램보다는 큰데 그램이 좀 특출나게 조용한 편이라서요. 배터리는 42Wh에 상대적으로 적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평소 테스트하는 밝기 50%가 너무 어두워서 밝기 70%로 맞추고 1080p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 연속 재생 기준 4시간 50분 정도 갑니다. 결국 배터리 타임은 용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보급형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디자인 깔끔하고 성능 무난하고 디스플레이 어둡지 않고 스피커 나쁘지 않고 키보드나 터치패드 쓸만하고 주요한 단점을 꼽자면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것, 랜카드가 교체 불가능한 것,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는 것, 외산 노트북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이 노트북과 경쟁할 만한 보급형 노트북도 단점이 없는 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델 인스피론 5590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많이 어둡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삼성 노트북을 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AS는 정말 최고입니다. 아무리 중국산 레노버 같은 노트북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해봐야 AS-A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죠. 하지만 이전에 노트북 5까지는 그 AS를 고려해도 도저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삼성 보급형 노트북을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매 선택지에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